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4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참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몇 번 들으면 나하고 관련 없으면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내가 이제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나 사야 되는 입장이면 좀 관심 있게 볼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루 그래서 365일 뭐 부동산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일상이 더 바쁜 게 사실인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유튜브를 진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이야기를 매일 할 건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상담이 많아서 좀 많이 했지만 뭐 지금은 다른 거에 좀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만 보는 것은 굉장히 좀 편협된,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삶 자체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따로 노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그 관련성이 있는 거긴 하지만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문화하고 직결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 문화를 어떻게 잘 읽느냐가 이제 부동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죠? 월세 연장 지르기, 예스24 책이 있나? 아직도 없을 거예요. 그죠? S24에 2013년도에 10년 전에 나왔네요. 중고 상품 2,900원밖에 안 해요. 2,9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월세 사면 돼요, 중고로. 중고로 사시면 됩니다. 월세 염장 지르기가 되게 빨리 쓴 책이에요. 되게 빨리 쓴 책인데 그냥 한 달 만에 썼으니까. 근데 뭐 중간에 뭐 베스트도 했네요. 그죠? 돈은 안 됐어요. 네, 돈은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정한영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보시면 요즘 그 잡다한 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이야기가 참 어이가 없음을 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치 자기가 알았었던 것처럼 분석하고 떠들고 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하죠. 물론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전문가가 미래를 개척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 특히 교수 집단들은 특히 이제 미래 예견서들을 이렇게 쓰는데 소설가만도 못해요. 만화가나 소설가만도 못합니다. 우리 현대의 요즘 모습은 되게 보면 100년 전에 그려졌던 만화나 소설 속의 모습하고 많이 일치하죠. 그 당시에 떠들었던 전문가들의 말하고는 완전 좀 다르죠. 점쟁이들, 이게 지금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그 점쟁이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자, 처음서부터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진짜. 이제 쇼를 하는 경우는 있죠. 쇼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점쟁이들이 사람들 마음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과거를 맞추고, 그 주변 관계, 또 과거죠. 과거를 한참 맞춘 다음에, 야, 자, 내가 이 정도로 잘 맞추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상대방을 그루밍 시키죠. 그루밍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과거를 이렇게 잘 맞췄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내가 알려주지 않은 나의 과거를 맞췄으니 미래에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죠.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 속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과거에
어떠한 상황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특히 부동산 부분은 그 해석만 보면 참 웃겨요. 제가 보기에는. 예. 거의 맞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틀려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 한 세대의 기준이 30년에서 50년으로 바뀌었다. 이거 정한영 주장입니다. 진짜예요. 이거 10년 전부터 뭐 제 책 속에도 다 있고 그동안 제가 계속 했었던 이야기니까. 세대의 기준이 30년에서 5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의 트렌드 변화도 그렇게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은 50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 부실덩어리로 진 음마 아파트를 이제 곧 79년도니까 아마 지금부터 서둘러서 입주하게 되면 거의 50년이 되겠죠. 음마 아파트가. 그 후로 지은 아파트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무조건 다 50년이고,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중에 왜 미국은 100년 이상을 가는데 한국은 그렇게 빨리 쉽게 때려 부시고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줘야 돼요. 왜? 우리는 가난할 때 지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향수파리 하는 이제 민주당의 우리 꼰대들이 계신데 그거는 혼자만의 낭만이에요. 그 아팠던 기억, 그 가난했었던 거, 그 좋지도 않은 거, 마지못해 살았던 흔적들, 그것을 어떤 역사의 흔적으로 남겨두어서 우리들 스스로 일본에 대한 패배감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거 할 필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남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그죠? 또 그 당시에는 조금 뭐 좀 별로였어도 후대에 좀 재평가를 해서 우리들 스스로 국뽕을 채울 수 있는 거야 돼요. 역사란 그런 거예요. 진실을 그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게 왜 중요한데요? 예? 미래에 살아가는 데서 그게 왜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 조상이 머슴이었다.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 자손이 알아가지고, 그죠? 같이 학교 다니는데, 쟤네 집은 원래 양반이었고 난 머슴이었어. 그 초등학교에서 서로 알면 놀림감이에요. 야,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머슴이었대. 요즘 애들은 그런 대화가 없겠지만 저희 때는 있었어요. 저희 때는 저 집은 우리 집에 옛날에 머슴 살던 집이야. 그런 거 있었어요, 은근히. 그런 걸 뭐하러 우리 자식들한테 후손들한테 시켜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착하고 정직한 거? 착하고 정직한 게 이로운 건가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사진이나 나름대로 뭐 그렇게 제가 꼼꼼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기록물들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사람은 뭐 전혀 안 챙기니까 이게 부부가 서로 상대적이잖아요. 의외로 제가 다 챙겨 놓는 스타일이었어요. 다 지금도 챙겨 놓고 있고. 근데 아이들한테 그거를 전달해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전에 있었던 앨범들 뭐 나름대로 추억이니까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만 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만, 그죠? 그것도 최소한의 양만. 왜? 과거에 대한 너무 많은 자료를 아이들한테 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죠? 그걸 기억하느라고 새로운 걸 기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뇌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뭐예요?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실은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뇌 용량에 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네. 아무튼, 부동산 이야기에서 제가 참 한심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어요. 10년 전에. 제가 블로그 쓸 때부터 해서 매번 제가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 어떠한 것을 평가할 때 날짜가. 제가 며칠 전에 그 둔촌동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프리미엄 얘기하고 뭐하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거를 반박을 했죠. 반박을 하고 나니까 뭐 이제 서운하시니까 댓글을 다셨던데,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 나오는 기사 보면 또 완전히 또 180도 바뀌었죠. 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날짜가. 특히 부동산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제 뭔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간과하고, 아까 제가 점쟁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뚜렷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무식한 새끼가 진짜 잘난 척, 그러니까 앞뒤 근거 전혀 없는 저 사람이 그래프를 들고 나오잖아요. 시세에 대한 그래프를 들고. 그러면 그냥 컷하세요. 아무리 바른 소리 얘기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왜? 부동산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위기였다라고 추상적인 단어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래프가 더 정확한 거 아니냐 숫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왜곡된 자료예요. 그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또 그 숫자가 정확하다라고 하더라도 표현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이 팩트가. 그래서 지금 뭐 전세가율이다 뭐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왜 자꾸 그래프에 그 의지하냐면 내가 명확한 자료가 없을 때예요. 우리 그 스포츠 중계할 때 특히 야구 같은 거 보면 해설의 대부분을 갖다가 그래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는 거의 야구 2회 이상 안 봐요. 예. 좋아하지도 않고. 축구도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예, 국가대표 축구 경기 전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는 사느라고 바빠서 진짜 참 예,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할 정도로 예, 다른 취미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자꾸 그 데이터에 의존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물론 그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고 그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처럼 그렇게 단순한 식의 계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죠?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 그걸 내가 정리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 주식 하는 애들 특히 그래프 많이 세워놓고 뭐 마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거 들어서 맞는 거 봤어요? 나중에 가면 또 딴소리 하죠. 애매모호하게 맨날 그 데이터. 우리 선거 방송 이야기할 때도 정치인들 보면 자꾸 프로테이지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설명하기가 단어가 애매하니까 몇 프로 정도라고 이렇게 약간 그 표현하기 위한 이게 노란색인데요. 근데 약간 희멀건한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노란색이 한 30% 정도 들어간 하얀색에 가까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때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뭐 전월 대비 몇 프로 정도는 올랐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의 그 부동산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예, 세금입니다. 뭐 공급량하고 수요량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부동산은 그렇게 몇 개월 사이에 막 그 갑자기 여보 이거 우리 집 팔아야 돼 이렇게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울시장에 사실은 숨어 있는 그죠? 시장을 형성하는 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서울이 지금 분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정한영이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있다라고 하면 진짜 그건 카피예요. 예, 이야기한 시점이 다르니까. 물론 뭐 그분도 깨닫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자,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왜 증여세냐? 서울시 아파트 값이 특히 강남 지역에 10억이 넘어가면서 이 세금 문제가 이제는 그 모든 거의 보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관련된 판례 같은 거 나오고 세금 소송해도 대부분 지니까 세금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녀한테 증여하기 위한 자, 이 자녀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뭐 부의 되물림? 야 그러면 자녀한테 안 줄 거면 누구한테 줘? 예? 내가 근로소득세 다 내고 내가 쓸 거 안 쓰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아껴서 그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동물의 본능이 생명에 대한 내 자손에 대한 번식이잖아요. 예, 그걸 배제하고 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그게 공정과 정의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죠? 국가로부터 맨날 우리 못 사니까 혜택 달라고나 요구하고 어? 그렇잖아요. 어? 세금 한 번도 안 내놓고 세금 지원받을 생각만 하고 어?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오래전에 이야기했고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 증여세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 금액대가 됐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 값이 10억 넘는 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고민을 안 했죠. 그 당시에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종부세,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했었던 종부세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예? 나중에 이 종부세가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이건 비합리적이다. 예? 앞뒤가 안 맞는다. 최소한도 우리가 정당성, 세금 부여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그 종부세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잖아요. 저 민주당 쪽에다 호소문 많이 썼어요. 선거할 때마다 제발 부동산 좀 건들지 마세요. 쳐다보는 새끼 한 놈도 없어요. 하기야 뭐 제가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예? 뭐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참. 자기네들 정권만 잡으려고 하는. 예, 민주당이 과연 민주당에서 가장 잘못하는 건 뭐냐면 국진당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웃기지 마세요. 국진당을 싫어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좋아해라. 아이 참네. 안 먹고 말지. 지금 제 3당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에 오히려 힘이 더 많이 실릴 수 있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나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예전에 제가 뭐 지금은 창을 닫았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이게 지금 오늘 기사는 아닌데 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봅시다. 기억하시죠? 저를 만났었던 분들 중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앞마디만 나와도 제가 무조건 하지 마세요. 왜? 그 제대로 해서 성공시킬 놈 하나도 없습니다. 구조상. 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뭐가 좋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는 사람들 자체가 양아치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자기 자본이 없어요. 다 차입이에요. 우리가 뭐 브릿지론, PF 대출 이게 뭐냐면 그 브릿지론을 받기 전에 이미 뭘 하겠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들여요. 사채를. 그리고 나서 브릿지론을 받아요. 그게 사채란 말이에요. 브릿지론이. 그리고 나서 이제 PF로 가가지고 이제 일반 정상 대출로 바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한 비용과 커미션이 들어가죠. 대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그 브릿지론 받는 단계 전에 거의 다 무너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홍보비, 마케팅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주택에서 그 주택 가격이 10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토지 가격 50%, 건물 가격 50%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50대 50으로 형성되는 지역은 중소도시예요. 예, 중소도시고 그 우리가 광역시만 돼도 그저 땅값이 더 비싸지죠. 땅값이 더 비싸지고 건물은 뭐 그 건축비라는 건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서울은 땅값이 더 많이 비싸지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마케팅비예요. 왜 서울이 분양이 쉽냐면 서울은 저기 뭐야 분양 시장이 좀 넓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케팅이 잘 먹혀요. 서울이.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얇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지방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금융 비용이에요. 예. 집값을 올리는 그 주범이 누구냐면 자꾸 여러분들 투기꾼 그러는데 그거 투기꾼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민망할 정도예요. 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고 그냥 욕심에 그 또 소문에 뭐 결국 본인들 다 말려가지고 다 손해 보는데 그 좀 얻어먹을까 보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에 예? 이 분양가의 거품을 만드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 지금 백현동이라든지 대장동 사건에서 본 것처럼 예? 그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고비용하고 또 하나는 그 비용이 되게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이에요. 이 금융권, 사채 시장하고 은행에서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그 분양가 상한제 제가 이 얘기까지 갔는데 오늘 그냥 말 나온 김에 정리할게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생각을
봤을 때 보면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가를 상한제 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땅값하고 건축비는 사실은 좀 팩트에 가깝죠. 뭐 비싸게 샀든 어떻게 하든. 예. 그런데 그 외 비용들은 다 거품이에요. 거기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금융비용이에요. 상당한 이자를 그 3년 동안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상당한 비용을 금융비용에서 빼가요. 예? 핵심은 여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아파트값 높은 거를 누구를 질타해요? 건설업체하고, 그죠? 투기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뒤에서 조작하는 거는 은행이에요. 그리고 은행 아니면 사금융. 예? 제가 부동산 유통혁명을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도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분양가격에 대한 원가 산출 한번 쭉 보세요. 제일 큰 게 의외로 금융비용과 홍보비예요. 예? 그리고 인허가를 위한 비용이라고 좀 잡혀 있죠. 예, 좀이 아니죠. 예,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데로 우리가 녹여낸다고 그러죠. 어떠한 금액을 갖다가 이게 좀 티나니까 다른 데다 조금씩 얹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누기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하죠. 이제 그것이 잘못 걸리면 뭐 횡령이니 뭐니 배임이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지금 와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피해 사례니 뭐니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돼요? 이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다 피해자가 다 만들어졌는데. 예? 그 전에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죠. 어? 제가 그 깡통 전세 지금 현재 전세 사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 제가 그 마지막 그 팟캐스트하고 유튜브 한참 진행될 때 특히 젊은 친구들 방 얻어줄 때 전세 좀 얻어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예. 이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저하고 상담받았던 분들 중에서 제가 많은 등기부등본이나 뭐나 검토했을 때 그죠? 어, 말렸던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왜 몰랐어요? 아직 사기가 이제 완성이 안 됐으니까. 어? 만약에 집값이 두 배로 뛰었으면 그죠? 사기 아니죠. 참.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기로 들어가는 게 그거잖아요. 다가구 주택을 지은 뒤 선순위 보증금 허위 안내하는 수법으로. 그죠? 예, 충분히 뭐 배당받을 수 있다. 예, 선순위 채권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 빚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이 부분을 사기에 이제 포커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공통점이 도박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도박은 뭐 지가 가서 했을 테고 명품은 사서 누구 줬을까? 예,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그 사기쳐서 받는 금액들은 이걸 갖다가 뭐 적금을 넣겠어요. 뭐 뭘 하겠어요. 아, 참. 예, 남돈 가지고 쓸 때 특히 많이 하죠.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써야만이 자기가 그 이렇게 뭐랄까 보상이 되죠. 불안감에. 어. 자, 제목 빼기가 좀 애매한 멘트인데 어찌 됐든 지금 뭐 부동산에 잡스러운 주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분담금 이렇게 커질 줄은 완판돼도 1억씩 내야 이거 뭐 저기 작년 기사네요. 1년 전 기사였어요. 예. 여러분들 분담금은 계속 커집니다. 예. 예. 둔촌주공에 대한 평균 계약률이 이렇게 70%라는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거 녹음 전에 녹음했었던 거, 지금 제목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수원 지역의 아파트인데, 그걸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9시 11분이라, 다른 건 뭐, 오늘 좀 제목 빼기가 좀 그래요. 그렇고, 우리, 아니, 개인적으로는 이정희 씨 전 통합진보당 대표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 모습. 2010
12년도. 예, 야, 11년 전인데, 야, 세월이 참 10년 사이에, 예, 젊었을 때의 모습이 많이 또 지워졌네요. 음, 그죠? 근데 왜 나온 거죠? 기사가? 아니, 아, 이정희 씨가 왜 나온 거예요? 아, 그죠. 예,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이정희 씨, 에이, 참네. 아파트를 7,400만 원에 팔았다는데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난 진짜 이런 기사는 그렇잖아요. 그죠? 엄연히 면적이 다르고 아파트가 다르고 물건이 다른데 이걸 양극화라고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부자가 많아야 되고요.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예, 100억대 이상의 집을 갖다가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 그 덕분에 예, 국가도 유지가 되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이걸 갖다가 무슨 뭐예요 도대체. 부정부패가 있어서 돈을 저기 한 거라면 그거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삼을 수가 있겠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예, 정당한 부를 축적한 거에 대해서 양극화다라는 잣대 가지고 왜 불평등하냐 평등해야 된다 우리한테 뭔가 더 지원해 달라 이게 뭐예요 놀부 심보잖아 놀면서 자기도 부자 되려고 하는 심보 예. 특히 집 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현상은 20년 전에 우리 승용차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었죠. 외제차 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뭐 사람들 비난하고 특히 뭐 일본 차 타면 돌 던지려고 하고 뭐 예. 차가 마이카 시대에서 이제 차의 대중화 시대 완전히 예, 시대로 막 2000년도 넘어 들어가면서 바뀌었죠. 이제는 차를 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야 돼요. 누가 얼마짜리 살고 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살든지 말든지 뭐 덕분에 세금 많이 낸다는데 왜 지랄들이야. 예. 뭐 홍콩에 미국에 맨하탄에 뭐 비싼 집에 대해서는 왜 비난 안 해요. 저 아프리카하고. 이게 이제 수준 떨어지는 얘기예요.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 예, 특히 이제 이게 진보파리 하면서 툭 하면은 주택 양극화 가지고 마치 뭐 본인이 정의롭거나 뭐 사회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못난 소리예요. 예, 못난 소리고. 저는 예, 외제차 타고 다니죠. 되게 큰 차 타고 다니죠. 사람들이 놀래죠. 예, 저걸 어떻게 끌고 다니냐고. 뭐 기름 넣으면 가는 거니까. 예, 거의 주행을 안 하는데 거의 다 고장 나 있을 때가 많고. 예, 그나마 제대로 근데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아요. 지금 또 이제 오디오가 고장 났는데 하도 수리비가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중고차로 팔 수가 없어요. 뭐 모닝 가격도 안 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제 양심상 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업보를 그 사람한테 넘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그나마 예, 저기 뭐 중요한 그래도 가족들이라든지 좀 화물차로 제가 예, 저갈 수 없는 어떤 그럴 때 한 번씩 뭐 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예, 아들이 고쳐줘서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막 3개월씩 뭐 4개월씩 예, 차가 세워져 있어요. 어,
뭐 부품 새 거 주문하면 쉬운 일이지만 부품 값이 원체 비싸니까 뭐 폐차장이나 어디 이제 이베이에서 사다가 이번에도 냉각수 터져가지고 예, 한 20만 원 들었나? 예, 아들이 20만 원 정도에 고쳐줘서 부품값은 10만 원이 안 들은 것 같고 뭐 한 오래 걸렸어요. 뜯고 뭐하고 개조해가지고 원래 부품이 아니라. 근데 나름대로 뭐 교부제예요, 교부제. 아들 녀석이 교부제예요. 아, 집도 그죠? 글쎄요. 우리가 이제 좀 집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그 뭐 이런 양극화 이런 단어 쓰고 자꾸 투기 하는데 진짜 그 대장동 사건 살펴보세요. 진짜 배우가 누구였는지 투기 세력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죠? 글쎄요, 도박 사이트 장을 열은 놈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도박 사이트 가서 한 놈이 잘못이에요? 도박 사이트 가서 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우리가 뭐 구속하고 뭐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근본은 뭐예요? 도박 사이트를 열은 놈이 잘못이잖아요. 예. 다 인간의 다 욕망이나 욕구가 있으니까. 아니, 돈 번다고 하는데 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뛰어들었다가 다들 손해보는 피해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그 중에 이제 극단적인 사기꾼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서 사기꾼 이꼬로 자꾸 투기꾼으로 몰아서 가는데, 사기꾼한테 속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거 사기꾼 흉내 아닌 흉내? 예, 를 자꾸 이제 우리가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비하시키죠. 그러니까 맨날 당하게 만들죠. 진짜 범죄자는 예, 지금 현재 그 정치권하고 은행입니다. 예, 이들이 해먹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 50% 이상이 다 건설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자, 거듭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폭락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국가 망해라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예, 국가가 망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저축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모아 두시면 될 겁니다. 예, 폭락은 있었어도 안 되고요. 폭락이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 당연히 국가가 막으려고 할 테고 국민들이 또 막아야죠.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까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지금 제 또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데 지금 바로 요 전 시간에 녹음한 거 들어보시면 실질적으로 전체 세대에서 몇 세대가 피해보거나 몇 세대가 그런 폭등 폭락에 휘말려서 하는 거지 나머지들은 뭐 그냥 아파트 분양받은 가격에서 큰 차이 없이 그냥 갑니다. 예. 아이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뭐 제목 빼기가 참 어려운 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